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에 예정에도 없던 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논란은 끔찍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뻔뻔하고 대담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당대표도 국무총리도 법사위원장까지도 가세한 계획되고 준비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끔찍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요, 이번 그 회동설 논란이 대국민 사기극이자 1인 독재 밑그림을 그리는 아주 거대한 음모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파렴치한 중대 범죄로 보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강전혜 전 대변인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음성 자체가 그 내용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네. 그 유튜브도 그 안에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풍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밑에는 조그맣게 노란 글씨로 AI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서영교 의원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두 명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적어도 그 유튜브 열린공감TV 측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그 팩트체크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예. 특히 이 내용을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공세를 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조차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 말하자면은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 직접 선출된 권력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이 결국에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예. 민주당이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가운데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의 반응은 후안무치자 적반하장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 소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이유는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지기현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헌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들이 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번에 제기한 거는 지금 이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네. 부승찬 의원이 어떤 이걸 좀 더 신빙성 있는 어떤 증거를 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의혹 제기한 다음에 출처를 좀 제대로 아직 못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 뭔가 네네. 공세를 취했던 분들이 뭔가 좀 더 신빙성 있는 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이제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그런 의혹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생각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아직도 이제 그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더 커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커지기 어렵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세요? 커지기 어렵다는 게 뭐가 커지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는데 예. 실은 그러면 신빙성 있는 제3자가 보기에도 좀 뭔가 근거 있는 걸 제기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제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어떤 제3자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뭔가 좀 이제 이 사건이 뭔가 좀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쭉 언급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현정 의원님 그 근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설득력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에너지를 많이 모아왔어요. 응축된 에너지를 많이 모았는데 이 녹취 한 방으로 저는 날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성 자체가 사실은 이게 녹취록이 어떤 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날아가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권 여당이라면 정보력이 있거든요. 야당 때는 뭐 이런 제기할 수 있을 때는 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준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정보 소스들과 또 제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과 전 총리가 만났다 하면 여기 경호원들이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 네 명이 만났다 그러면 꽤 보는 눈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당에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좀 거쳤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거치고 난 다음에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당에서 대표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좀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니 하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하나의 과정을 보면 정말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정말 일반 유튜브가 거의 뭐 썰처럼 이 지라시처럼 흘린 이야기를 아니 법사위원이 받아버리고 의원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한테 질문하고 저 이러면서 공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여당이 의제 제기를 하는 것들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신뢰가 별로 없는데? 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제기한 사람들이 좀 책임지고 뭔가 근거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번 이런 게 통해 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정말 아직까지 민주당이 여당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회동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걸 갖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정도 또는 그런 거에 대한 경위 또는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서영교 의원은 그쪽,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직접 물어봐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만났던 안 만났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를 바꾸면서 좀 상황을 벗어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공격 포인트를 바꿨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네. 대정부 질문 또는 그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예. 문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은 이제부터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 질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영 부장판사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선거법 그 판결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대선을 한 달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렇게 선거법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내리는 것이 예. 어떤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다. 이 예. 점에 대해서 답하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에서 한 70여 년 이상 동안 구속 기간을 날로써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는 다시 시간을 날로 계산하는 원래로 환원하는 이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었다면 네네. 대법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사법 신뢰가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법 신뢰가 훼손된 이유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는 것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지금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예. 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욱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법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봤다. 이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확인되지도 않는 걸
먼저 던지고 그걸 네가 가서 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수긍하겠다. 그리고 다만 본인뿐만이 아니라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면 물귀신 작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국민들께서는 지금 유튜브에게 그 서영교 의원이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경고 메시지도 이미 나갔는데 이것을 국회장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쪽에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니까 뭐 전 정부 쪽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전 정부 쪽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에게 들었다.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통의 의혹 제기도 아니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당 독재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이런 형태로 물귀신 작전, 말 바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선을 긋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발뺌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출처 불명의 AI 조작 파일을 근거랍시고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고 진실이 드러나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유튜버에게 물어보라며 발뺌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일단 그 서영교 의원은 이제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제보자들은 특검이 수사를 하면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조희대, 한덕수, 윤석열, 권영세, 권성동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최병천 소장께서는 글쎄 민주당에서 글쎄 뭐 태세 전환이라고 하면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당 전반은 당연히 이제 좀 어떤 태세 전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도부랑도 좀 앞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도 봤었지만 네.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여야가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오버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민주당이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를 오히려 좀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매듭을 탁 짓고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후에 또 제기할 건 제기하는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 아주 그냥 표피적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잘못 확인했다. 확인을 했었는데 그걸 못하고 내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또 서영교 의원의 그 의혹 제기를 자기는 받아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가장 핵심은 서영교 의원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서영교 의원께서는 본인이 최초로 이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본인에게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이었고 그 국회의원은 전 정부의 민정라인 쪽에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부분이 있다. 저는 뭐 국회의원들께서 그 본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 이전에 예.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는 그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도 조금 더 그 의혹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나 또는 더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께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 역시도 특검 수사에서는 협조할 의지가 있다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사법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서영교, 부승찬 두 의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시민사회 쪽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인가요? 거기서도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사건화되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네. 이것이
진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렇게 그 지금 이 정말 필요한 어떤 사법 개혁에 이 의혹 제기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것은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회동설 논란을 중대 범죄로 규정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고요. 의원직 제명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누구를 어떤 혐의로 이제 고발할 예정인 건지.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정조사 포함해서 뭐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 국정조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의원직 제명과 같은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